미스테리 극장 두 번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외계인과 조우하고 재벌이 된 사람. 근데 채팅창이 또 보이지 않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보인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계인과 조우하고 재벌이 된 사람. 스웨덴 스코네주에 위치한 앵겔홀름, 그리고 앵겔홀름 내의 자연보호구역인 크로노스코겐숲. 과거 이곳에선 외류와 외계인 간의 비즈니스 콜라보가 있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앵겔홀름 외곽으로 스켈데르 피켄이라는 이름의 해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방으론 19세기에 심어진 소나무 숲 크로노스 코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외계인들을 만나면서 평범한 철도원이었던 저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사건은 1946년 5월 18일에 발생했습니다. 조류 관찰과 산책이 취미였던 28살의 예스타 칼소는 이날도 산책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10시 45분경 날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면서 칼소는 가지고 온 램프를 켜고는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숲을 가로저르던 칼소는 숲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소나무들 사이를 헤치고서 마침내 불꽃의 진원지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조우합니다. 그 동시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칼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직경이 16m 정도 되는 커다란 원반형 물체였습니다. 물체는 1m 간격으로 50cm, 부금이 꺼졌네요. 연속 재생을 할게요. (1m) 간격으로 50m 크기의 타원형 창문이 나와 있었고 열려있던 해치로는 사다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물체의 꼭대기로는 마치 잠수정의 텔레스코프와도 같은 돛대가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돛대에서 보라색의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랏빛은 분수와 같은 형태로 물체 전체를 돔처럼 뒤덮고 있었습니다. 물체는 마치 한 조각으로 이뤄진 듯 어떠한 이음새나 결합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계인 담그고 FBI에 넘겼다고요?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세요. 물체를 덮고 있던 보랏빛 바깥으로 서 있던 남성은 오늘날의 우주 비행사와 흡사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색의 복장은 단추나 지퍼가 없는 일체형이었으며 머리 부분은 헤드 커버로 얼굴 부분은 투명한 재질로 덮여 있었고 가슴팍엔 접이식 카메라 같은 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보랏빛 안으로는 같은 차림새를 한 5명의 남성과 3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덮고 있는 투명한 재질을 벗은 채 무언가 작업에 열중한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북유럽 계통에 익숙한 열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손을 발견한 그들은 잠시간 경계심 찐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칼손이 한 발 뒤로 물러선 채 얌전히 있자 다시금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곱슬머리를 한 여성이 그들 모두에게 컵과 같은 것을 나눠줬고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서 컵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초현실적인 상황과 마주하고 있던 칼손은 문제의 곱슬머리 여성이 손에 반짝이는 물체를 보랏빛 바깥쪽으로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칼손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더없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한각이거나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장을 떠나 근처 해변으로 걸어간 뒤 물속에다 반복해서 발을 집어넣기 보기까지 합니다.
차가웠다. 그리고 추웠다. 꿈은 아니었습니다. 칼소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더는 원반형 물체가 없었습니다. 원반은 상공에서 붉은색 빛을 내뿜으며 마치 풍선처럼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어 진공청소기 같은 소리를 내던 원반은 보라색 빛을 내며 순식간에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칼소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호기심에 다시금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에는 까맣게 질린 지면과 발자국들이 지난밤 거대한 원반의 착륙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현장 주변을 둘러보던 칼소는 생전 처음 본 물체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곱슬머리 여성이 던진 반짝이던 물체였습니다. 물체는 투명한 수정과도 같았으며 표면은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지와 같은 장식으로 보이는 물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컵으로 사용된 2개의 독특한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곱슬머리 여성이 다른 이들에게 마시라며 나눠줬었던 그것이었습니다. 넘어졌네요. 곱슬머리 여성이 다른 이에게 마시라며 나눠줬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컵 안에선 황금색의 액체가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주변에서 꽃가루들이 사방팔방 비행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칼소는 현미경을 이용해 물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관심을 쏟은 건 바로 황금색 액체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어려서부터 양봉업을 전문적으로 익혀왔으며 동시에 꽃가루에 대한 관심과 사업 구상을 늘상 품던 그는 하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외계인이 마시던 음료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세닐의 설립 10년 후에는 알레르기 진단 및 원료를 생산을 하는 자회사 알레르곤이 설립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이 두 회사의 매출액은 2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렇듯 외계인과 콜라보를 통해 성공 신화를 이룩하며 스웨덴에서 유명한 100만 달러 자리에 오른 칼소는 말년에 마치 운둔자처럼 조용히 여생을 보내오다 2003년 84세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1995년 칼소는 자신의 체험담을 담은 서적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공저자는 현재 스웨덴의 UFO 연구기관 기포 대표인 클라스 스반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유명 미스터리 작가인 스반은 칼손을 밀착 취재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한편 칼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그가 물체들의 과학적 분석을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반은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섭니다. 스반은 칼손에 대해 매우 자기 몰입적이고 자신의 세계에 살아가는 평을 남겼습니다. 스반은 설득 끝에 칼손으로부터 분석을 위해 자료 및 증거물을 양도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칼손은 이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료 및 그 증거물은 칼손의 죽음과 함께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끝났습니다. 미스테리 오늘 끝! 네, 너무 짧았죠? 너무 짧았네요. 엄청 짧아. 엄청 짧았어. 엄청 짧았죠? 그만큼 자료 조사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도 신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외계인은 존재한다는 사실 아닐까? 여러분, 외계인은 존재한다는 사실 아닐까요?
외계인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을까?